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오늘 처음부터 불안정하게 출발할 것이다. 누구든 알았을 겁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좀 이견이 컸죠. 일단 핵 포기를 해라. 확정적으로 약속하라.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을 폐기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우라늄 반주 한 400kg 정도인가요? 있었고 또 해협 통제, 호르무즈 해협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주도권을 갖고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거는 주도권에 대한 사실 주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극명하게 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상 협상이 교착이 된 흐름들 단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은 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한 흐름들 이제 미국 쪽에서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에 차질이 생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금 전쟁 당사자 모두 전쟁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추가적으로 외교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뭐 낙폭 있게 그러니까 2%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다가 장중 낙폭을 일부 줄이는 흐름들 코스닥은 반전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현재 시간 좀 나타나는 듯합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고 스타트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주 잘 보셔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작을 합니다. 물론요, 트레이딩이나 그리고 IB 쪽에서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리스크에 가려서 이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모대출 리스크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은행들에 대해서 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연체율이나 사모대출 리스크나 이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적인 존재들은 잘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분기 환매 요청이 3천억 달러 지금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사모대출 전체 자산에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한 7% 정도이니까 무시 못할 것이다. 이런 무시 못할 재료이다. 이런 부분 좀 언급해드리고요. 연체율이나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을 주시하시면서 사모대출의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또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시장은 좀 완만하게 뭐랄까 좀 피로감을 또 해소하는 와중에 편안한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있으니까요.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주 만에 5조 순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괜찮은 실적을 나타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견이 되어 있고 국내, 해외 증권사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리는 대부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도 자연스럽게 안정된 흐름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결말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리스크적으로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재매수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이번 주에 대해서 좀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코스피에서 연초에 50조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반도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부담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위한 부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통한 우리의 증시 비중 확대 이 전략 이번 주에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일단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 물론 전쟁 결말이 나지 않아서 관망 심리는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하시고 장 초반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낙폭 줄이면서 반전의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시장을 논해야 될지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포트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토리텔링을 짜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업종과 종목 좀 압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달러와 연관된 그런 투자 전략이었거든요. 좀 흥미롭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전쟁은 터졌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드라마틱하게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제한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빚 부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또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뛰지 않고 달러 강세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라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이런 자금을 추적해야 되는 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투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인 지분율을 표시한 거거든요. 48.6%, 202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재 외국인 지분율 52.8%, 이 또한 202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담이 줄어들었을까요? 요로 흐름에서 투자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머니코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영업이익 올해입니다. 298조로 보이고 있고 내년은 361조 원 더 튈 가능성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73% 올해, 내년은 71%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단에서 외국인 지분율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업종의 강도가 달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해보니 기계, 하드웨어, 조선, 방산, 화학 섹터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업종별로 봐드릴게요. 이걸 볼 때 이익이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얼마나 많이 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연차별로 봤을 때 그렇다면 다음에는 더 잘 날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일단 기계, 조선, 방산 이런 섹터는 4년 욕소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5년 연속 이익 성장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계는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부분을 관심주로 제시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후에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4년 연속 이익 성장 그리고 5년 연속 과연 될 수 있을까? 또 후보 섹터에 오른 게 바로 조선 방산입니다. 요즘에 조선 방산 세트로 묶이죠. 그런데 이거는 매출 성장과 이익률 성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된다고 하고 그 관심주로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IT 하드웨어와 화학도 중요하다고 앞서서 언급드렸는데 이 섹터는 2년 연속 이익이 성장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거는 3년 연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IT 하드웨어는 순이익 증가율과 ROE가 높아질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고 하나증권에서는 관련주로 대덕전자, 파크 시스템즈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화학도 3년 연속 이익 성장이 가능할까요? 보셔야 되는데 ROE 개선 여부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심주는 OCI 홀딩스, 대한유화라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코스닥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압축해서 결과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시는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마켓나우 2부에서 저희가 속속들이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 그러니까 돈을 막 퍼서 주는 것보다는 이런 증시 자금이 증시로 흘러간 자금이 잘 순환해서 쓰일 수 있는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선순환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자금, 여기는 세제, 여기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정책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 벤치마크 조정이나 BDC라고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민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데요. 벤처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앞서서 이런 부분이 이미 됐었죠. 하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자금이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 수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어볼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해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이고요. 이것은 개인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리서치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장 신뢰를 회복시킨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배당과 밸류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코스닥은 성장과 혁신 이 두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돈의 흐름, 트렌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수혜 업종 그리고 연기금이 어떻게 들어올지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AI, 우주, 에너지 섹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쏟으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고 사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로봇과 바이오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실적이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증설, 추가 증설, 그럼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가속화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단에서 인프라를 투자하면 뒷단에서 후행적으로 장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좀 코스닥, 반도체 장비 이쪽 소부장 섹터 이쪽에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신규로 했던 아니면 기존으로 조금 더 전환을 했던 그런 의미에서 D램 쪽 이 부분이 좀 높아질 가능성, HBM도 캐파가 확장될 가능성 우리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D램과 HBM 후공정 장비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표로 정리했는데 제가 그래도 매수 사이드에서 바라본 종목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ESS입니다. 국가 안보적인 시스템에서 봤을 때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 관심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상풍력 쪽은 이쪽으로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 참 많이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쪽,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배제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 소재, 부품 이런 업체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움 좀 많이 뛰더라고요. 서진 시스템, 뭐 대주전자재료, 피노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우주인데. 우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벤트를 따라가기보다 바스켓 전략으로 묶어라는 걸 이미 예전부터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스켓,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 밸류체인 단에서 담아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탑픽은 세트렉 I라고 언급하면 오늘 한 5% 뛰던가요. 관심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스피어, 이노스페이스,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이라고 언급했으니까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유동성이 유입됐을 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라고 언급을 해놨는데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확보 기업 중심으로 선별 매수라고 했는데 캡티브는 쉽게 해서 고객이 좀 있는 곳이에요. 고객이 있으니 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캡티브
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고객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올해 뭐 로봇은 피지컬 AI로 워낙 일찌감치 묶여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문에 현대차도 뛰고 막 그랬죠. 근데 AI 카이로스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00%에서 나중에는 공장 무인 공장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 당연히 로봇을 일을 하겠죠. 로봇은 투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는 한 축으로 묶어서 봐도 되지만 나눠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대신증권에서는 얘기했고 ADC 이중항체 이런 부분은 기사에서 보실 때 그냥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주가 많이 몰리는 그런 기업들 그러면서 관련주 여기다가 제시해놨으니까 한번 눈으로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미용, 의료기기, 뭐 수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죠. 수요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정도가 최대한 50%, 36%에서 50%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휴젤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 확대 의견 이런 부분이 제시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HD 현대 일렉트릭 언급을 해드렸는데 마침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목표가 122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지난주 후반에 KB증권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 기억으로는 125만 원짜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단은 한 그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이후 수주 리드 타임이 3년 이상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주 계약 이후에 매출로 돈을 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이상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가 2026년이기 때문에 플러스 3 하면 2029년이죠. 그 실적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제일 유명한 게 이제 GE 버너바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근데 거기에서도 변압기 생산 슬롯 예약이라고 해서 2031년까지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 빼면 5년인데 결국 이제 리드 타임이 5년 이런 부분 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 초고압 변압기 굉장히 이것도 갑 중에 갑인 그런 서열 위치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략 리드 타임 3년 정도 되고 실질로 GE 버너보가 같이 5년 정도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시장을 선점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2024년 이런 부분에 초고압 변압기 이런 부분에서 좀 자리 깔고 앉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설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까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의 실망을 사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페이지 보면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실제 증설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품가가 오르죠. 초고압 변압기 이런 쪽이니까 그리고 생산성도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이런 부분의 데이터로 나와 있죠. 5,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도 좀 두둑합니다. 7천억 원 정도 있는데 이 현금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증설이나 M&A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바 이런 쪽으로 긍정적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1년 사이 한 16%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1조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중동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판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라는 우려가 있겠습니다. 아마 환율이 막아줄 거라고 합니다. 환율 상승이 이런 부분에 일부 상쇄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배터리 앞서서 나왔잖아요. 또 연결해서 하나증권의 입장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이 하나증권의 연구원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막 물어봤나 봐요. 최근 투자자들의 고민이 뭘까요? 일단 전쟁 나면서 2차 전지 배터리주 더 각광받고 있는데 포트에 셀 업체를 담아야 되나요? 소재 업체를 담아야 되나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배터리 투자, 코스피
S&P 그 상승률을 좀 웃도는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근데 투자 핵심은 전력망 ESS, 전력망 그리드 ESS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전력망 ESS는 LFP잖아요. 이 수요가 많이 늘면서 결국 소재 업체보다 셀 업체, 왜냐하면 이런 셀 업체들이 사실 LFP 전환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미국 내에서 ESS 매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셀 업체, 이게 긍정적인 답이 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언급할 때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이 언제 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삼성 SDI는 4분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좀 보시고요. 게다가 이렇게 흑자 전환한 이후에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셀 업체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협력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힘이 붙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재는 아예 안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재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서 자리 깔고 장사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으로 그 구매력을 좀 올리는 흐름들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LNF입니다. 선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중형주 섹터에서는 볼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고, 스몰 캡 쪽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매출이 ESS 쪽으로 나오는 기업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통틀어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WPC, 덕산 테코피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ESS 매출이 좀 본격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주의 흐름들을 잘 보시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리포트를 보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입니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최근 통신주 중에서.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오늘 목표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는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AI에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너무나 핫한 게 엔트로픽이잖아요. 뭐 팔란티아의 점심을 먹어치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근데 엔트로픽이 일찌감치 1억 달러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23년도였거든요. 지분이 한 0.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가치가 한 4조 가까이, 3조 9천억 원 정도 가까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환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당연히 실적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주주환원이 잘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여타 다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비과세 배당이 적용되니 실수령액은 23년도와 24년도 수준 좀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좀 훼손될 일은 좀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 만나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사이에 좀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선은 좀 무선 섹터 사업이거든요. 여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입자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70만 명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B2C 기업과 소비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인터넷 IPTV 좀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보는 건 B2B입니다. 기업 대 기업. 바로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을 했습니다. 마케팅비, 감가상각비 이런 부담은 준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실적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썼더라고요. 대신증권 어쨌든 SK텔레콤은 AI 기대감 때문에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주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 실적에 맞춰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라 이 부분, 그렇다면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대신권은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데에 좀 방점을 찍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래서 실적이 중요하다. 이제는 정말 실적이 증시의 굉장히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협상.
뭐 오늘은 기대감,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 협상은 좀 난항을 겪은 흐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결말이 날 때까지 거친 말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컹덜컹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쟁 당사국들이 너무 피로감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국 비용도 파국까지는 치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비용을 스스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지금 결말은 안 났지만 출구 전략 병행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WTI가 10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유도 이를 반영하지 않나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경기 그리고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3월 수출 실적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특히나 반도체가 이끌어줬습니다. 반도체가 151%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이걸 보면서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물량도 많아지고 가격도 오르고 동반 상승, 그러니까 질이 훨씬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사보다는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않을까? 이런 반가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서는 숫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다들 아시죠? 57조 이상 나왔고 이게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역시 잘 나올 거야.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110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그 이유가 이쪽에서 또 삼성전자에서 줬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연간 이익 추정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트너라는 곳이 있습니다. IT, 반도체 이런 부분 조사 분석하는 곳이죠. 그런데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증가율만 봐도 64% 수준에 다다릅니다. 디램 가격이 연간 1년 사이입니다. 125%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AI 반도체가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이 됩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보셔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가 서버, PC, 모바일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축이 생겼습니다. 많이 강조해드렸던 AI 인프라. 이렇기 때문에 든든한 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경계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DDR4 같은 경우에 현물가가 메모리가가 일주일간 약 1% 정도 빠지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수요하는데 수요에 대한 피로 그리고 재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뭘 보느냐. 현물가가 흔들리더라도 현재 계약가는 굉장히 강하다. 이걸 피력하고 있습니다. 2분기 디램 가격이 지금 전 분기 대비해서도 63% 증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격이니까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인상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현물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업황 둔화의 초입 구간에서 시그널일지 이런 부분으로 줄다리기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봐야 되겠지만 전쟁이 만약 지속되거나 에너지 비용이 더 세게 들어간다면 이거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WTI가 115달러 기점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 재평 구간이 확실하고 그래서 2분기는 무엇보다도 지금 2분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요, 이 SK하이닉스가 아주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대 7%대, 그리고 SK스퀘어 짝꿍이잖아요. 8%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110만 원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수급적인 특징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25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지난주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180만 원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올려서 19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그게 10일이었죠. 목표주가 190만 원으로 매수 유지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이 수급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객사, 클라우드 업체가 되겠고 GPU 업체가 되겠고 이런 고객에서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LTE 계약, 장기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봐도 단적으로 메모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넘치는구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겠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외국인 투자를 자극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TSMC, 이거 파운드리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주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설계해주고 납품해주고 돈을 버는 구조. 그런데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는 부분이니까 이미 수주를 받는다. 실적은 이미 나와 있다.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모델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게 기업 입장에서 이익 변동성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성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털어내고 수주가 되어 있으니 큰 문제 없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뭐 실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굉장히 이익이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걸 마련했다라는 거에 큰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게 실적 가시성 이런 부분을 좋게 할 거고 결국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집중 투자하면 달러 유입됩니다. 달러가 유입된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영업이익단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최근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뭐 이 서사보다는 실적 데이터에 이제 집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SK하이닉스는 47조였는데 올해는 251조. 이 단적인 숫자만 봐도 굉장히 성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51조라면 내년은 358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으로 잘 나와준다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증시 도움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튀어주고 삼성전자가 잡아주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증시는 오르고 환율은 안정되고 그런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매력적으로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에도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분기 AI 서버 출하량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측을 됐는데 올해 AI 서버가 28%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전체 서버 매출 단에서 2배 이상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버의 막강한 힘, 그에 따른 메모리 단의 긍정적인 파워 이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디램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70%, 낸드는 190%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 190만 원 올려잡은 이유 그리고 그걸 유지한 이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네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오늘 외국인 3거래 연속 매수세가 이어가고 있는데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또 잘 주시한다면 더 많이 들어올까에 대한 기대감을 쉽게 하는 그런 KB증권의 리포트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볼 종목이 있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한 분석을 해서 또 외국인 수급과 좀 연결해서 볼 지점이 있어서 픽해봤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65만 원 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 생각해보면 목표 주가가 8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약간 아쉽죠. 그러니까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문제가 됐던 품목 관세 이런 부분 이제 상수로 안정화되면서 피지컬 AI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전통 자동차 레벨을 넘어서 새롭게 그런 평가가 되면서 그때 이제 목표 주가가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이제 이란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에 발목을 잡히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잘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밸류 부담, 그동안 이제 누적된 그런 밸류 부담도 있고 중동 변수도 있고 그래서 뭐니 해도 이럴 때에는 대장주로 좀 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수급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기 키움증권에서는 약간
약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회복되는데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 축소하는 그런 흐름들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메모리 반도체와는 현대차와는 외국인 수급 부분에서 약간 좀 엇갈린 흐름들이 비교되시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50원대 이하로 안정됐을 때는 투심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78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4원 정도 떨어졌나요? 이런 흐름들이 확인되는데 더욱더 떨어지면서 안정화된다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원화 강세고 올라가는 건 원화 약세인데 요럼으로 봤을 때 이유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외화 품질 보증 충당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 차를 팔 때 거기서 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런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좀 달라진다면 요게 좀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전쟁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 3개월 이상이 만에 하나 뭐 지속이 된다면 기대는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2분기에서 3분기 같은 경우에 부품 조달 안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비 올라가겠죠. 고유가도 지속이 되겠죠. 요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 침체되고 실적은 난항을 겪겠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전쟁 반발 그리고 외국인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대장주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현대차를 어떻게 봐야 될지 조목조목 따져준 키움증권의 리포트는 좀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 65만 원 유지 이런 부분도 챙겨가세요. 자, 우리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굉장히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고 엄청난 시세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넷을 국내 증권사에서 커버한 유일한 증권사가 하나증권이었고 11,000원에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 3월 25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이죠. 그때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올렸는데 오늘이죠. 4월 14일 25,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이 유일하게 우리 넷을 분석했고 오늘 목표 주가 25,000원을 올려 잡았고 이 서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송 장비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 시점에 진입했다. 이런 느낌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송 장비의 주도주는 우리 넷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후발주,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 보면은 이런 섹터에서 후발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들, 시세 폭등 이런 부분을 좀 맞닥뜨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선발주의 상승 여력, 후발주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앞단에 있는 선발주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시세를 봤을 때 2019년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때만 할 것이다. 그때 이상의 시세 분출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하나증권에서는 썼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현재를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무선 기지국이 그때 이제 주도주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과 인터넷을 연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인빌딩 그 다음에 인빌딩 장비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파 방해 안 되고 잘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 장비가 그 다음 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송 유선 장비 이런 섹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 사이클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증권은 지금 서버 AI 투자 많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 이렇게 늘어난 만큼 통신망을 잘 갖춰야 되고 결과적으로 장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19년과 현재는 결국 같은 사이클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송 장비 이런 부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우리넷이 어제 뭐 상한가 갔고 그 전에 두 자릿수 올랐고 현재도 뭐 상승폭 장중 고점에선 줄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PBR 전고점 부담,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급을 봤을 때 후발주로 확산이 되면서 선발주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상승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송 장비 주도주로서 후발주 이상의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향후 움직임은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25,000원으로 올려
잡은. 하지만 급등에 따른 계속 급등할 수는 없을 테니 항상 목표 주가는 눈여겨보시고요. 우리네슬 분석가 하나증권의 그 리포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대한항공 계속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행을 계획했는데 유류비 때문에 항공사들,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에 해당이 되겠지만 뭐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볼멘 소리 하신 분들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대형 항공사로서 버틸 힘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대한항공을 분석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엇갈리는 분석이 있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픽을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거든요. 특히나 투자 의견도 한 단계 낮춰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13% 내려서 26,0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목표 주가 26,000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익이 44%좀 빠질 것이다,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춘 거고요. 지금 항공유에 대한 부담을 여기서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항공유가 1달러 오르게 되면 7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항공사에게는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훼손시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장거리 노선에 대한 독점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점유율 부분에서 그러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단거리도 과점 이런 부분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객 부분에서는 이제 비수기고 고유가, 고환율, 삼중고에 시달리는 바 실적에 대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춘 흐름들이 있습니다. 26,000원이라는 점, 삼성증권, 투자 중립 이런 부분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그런데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제시하면서 투자 매수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크게 흔들지 않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한항공이 고유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바 크게 흔들림이 없이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항공화물 운임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이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경쟁사 쪽에서 좀 죽는다는 거죠. 운항이 떨궈지고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에서는 승객이 조금 더 이쪽으로 쏠리고 화물 AI 투자로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쪽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돼도 3분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추격하면서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3분기 되면 고유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부분으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증권사 삼성과 KB증권의 목표 주가는 10,000원이라는 가격적인 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여러분도 잘 보시면서 탈까 내릴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넷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 투자는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포트를 보시면 조금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픽을 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7만 원으로 하향했거든요. 근데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왜 떨어뜨렸냐? 지배주주 순이익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15.8% 정도 떨어뜨렸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목표 주가 하향이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드려야 되는데 매출이 그러니까 1분기 매출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4분기 대비해서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해외,
국내 모두 다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라인업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2분기는 실적이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왔습니다. 지금 대형 게임사에서 전략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신작 굉장히 중요한데 신작 1개 혹은 2개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게임사도 아니까 전반적인 전략을 변화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다작 전략을 추구를 했죠. 스타다이브 4월 있고 솔 인챈스 이게 이제 6월 출시가 되고 6월 이후부터는 북미에서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도 인하되는 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주가 떨어뜨린 거 이익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넷마블 무엇이 문제일까 했을 때 이익, 실적 이런 부분이다라고 언급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시장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아진 듯합니다. 3월 초였습니다.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주식시장이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고 유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특이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었으니 특징은 이익이 지속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또 이익 전망치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실적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증권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분석하길 코스피 6천은 절대 과열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1차 시험 때 안착을 위한 코스피 6천 안착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봤고요. 방어주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도주를 탐색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결말은 나지 않아서 이란 전쟁 리스크가 혹여나 장기화됐을 때 그때 다시 방어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선 주도주를 탐색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3월 초에 주식시장이 이러했다면 2월 말과 4월 중순 크게 봐도 이 결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바라볼 건 반도체.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뛰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반도체 주도력 이 부분을 봤을 때 업황이 훼손된 것이 없고 결국 그냥 가격이 할인된 거, 떨어졌던 거, 조정받았던 거 그런 충격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지금 이익과 주가 멀티플이 동시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반 회복 구간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거고 이미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보여줬고 오늘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 썼습니다. 117만 원까지 올라갔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잘해주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이런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마이크론이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9% 넘게 급등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AI 중심으로 이건 이제 매번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HBM의 수요가 붙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 사이클 부분에서 확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한 흐름들 이 두 종목 보여줬고요. 대형 기술주가 상승한 건 이란 전쟁, 종결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전쟁 전에 그 밸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실적에 초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주 시작입니다. 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가요? 한 주를 출발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포인트 머니코드에서 한번 다뤄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 실적 순항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갈 거고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잘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방어주 아니고 주도주 전략해야 되고요. 반도체 가장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21만 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 사장 최고치 썼습니다. 장중에 117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켓나우 2부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 왕왕 떠들게 되는 노조의 성과급 이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노조 40조 성과금을 외치고 있는데 1인당 한 6억 원 정도 평균 내보면 한 그 정도인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 의견이니까 이런 얘기만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증권은 목표 주가 36만 원을 유지한 흐름들 여전하고요. 2분기에 AI 서버 수요 때문에 막강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강력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4월 메모리 재고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보니까 KB증권에서는 한 주,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재고 수준이 역사적으로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고 물량이 많지 않다. 어느 때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1분기보다 굉장히 더 좋을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놔서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인데 77조 전망이 되고 1년 전보다 16배 네,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저만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성과금만요. 그리고 메모리 단에서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5조, 거의 뭐 2분기 영업이익에서 메모리가 다 벌었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게 1년 사이에 24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59조입니다. 75조 안에서 D램과 낸드를 보면은 D램이 59조, 이거는 1년 사이에 17배, 낸드는 흑자 전환해서 16조 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정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었다.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4분기 107조 원, 그래서 가속 성장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KB증권을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 36만 원 유지한 오늘 리포트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 내년 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35조, 그리고 내년에 488조, 이 수치는요, 사실 이전에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1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여타 다른 글로벌 경쟁 기업과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빅테크, 장기 계약 5년짜리 계약한 바, TSMC 파운드리 모델 진화를 하면서 긍정적인 매수세. 어제 이 얘기는 머니코드에서 SK하이닉스 분석해드리면서 해드렸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고수익입니다. ROE 22%나 됩니다. 그런데 PER로 7.3배, PBR로 한 1.3배 정도 되나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이렇게 봤을 때 매력적이네. 그러니까 저평가니까 가격 매력이 있잖아요. 가격 매력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 가능성 좀 충분하다고 KB증권에서는 봤고요. 2월에서 3월 이들이 66조 순매도했거든요. 그런 바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결말을 확인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가 혹시나 외국인의 최선호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즌에 입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바라보게 될 거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IBK 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간 김에 좀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목표가 18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KB증권이 SK하이닉스를 190만 원으로 올려 잡았을걸요. 이전에 그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도주, 반도체, 특히 메모리단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유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얘기가 나와서요.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아침에 삼성생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 9% 상향해서 25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던 게 이제 지분 가치 올라가고 이익 추정치 올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의견은 약간 아쉽잖아요. 중립, 유지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올해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44% 예상되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목표를 세운 게 28년까지 50% 도달하는 목표입니다. 그걸 봤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모로 좀 계산해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2.7%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보니까 삼성전자 배당을 이 안으로 포함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는 컨센서스 실적 말씀드리는데 실적 중요하니까 계속적으로 머니코드에서는 실적 분석해드리면서 주가의 방향성 체크해드릴 텐데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부합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배 순이익이 한 7,518억 원으로 1년 사이에 20% 가까운 성장을 보겠다. 이렇게 시장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맞추겠다. 이런 부분 언급해드립니다. 목표 주가 상향했지만 중립을 유지한 이후 주가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이유를 좀 설명해드렸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흐름들, 그래서 정말 도마 위에 올라갈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증권에서 한화입니다. 한화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근데 꽤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25% 정도 올려잡았으니까 그 가격대는 16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커버리지를 개시한 이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한화 안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한화 솔루션 이런 부분 다 계산해서 이제 주가를 산출하는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커버리지를 개시한 이후 이에게닉슨 새롭게 리포트를 쓰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총이 10조 원이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순자산 가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중이 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력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봤는데 DPS 주당 배당금 그런 부분도 올해 명문화했고 자사주 소가 이게 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흐름에 좀 편승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올렸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맞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파는 흐름들. 근데 이제 이게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주주들이 싫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게 이제 보통 시장의 공식이죠. 그런데 그거가 120% 초과 청약 이런 또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최대 주주 지분 희석 우려 이런 부분 방지하는 거고 자회사 성장을 좀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재무 부담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정 부분 시장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대신증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핵심 자산을 유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자산 건들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자산을 팔아서 돈을 대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한 이유도 그렇겠고 이제 6월에 정기평가가 있거든요.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잘 받아야지 아무쪼록 투자자들이 뭐 큰 이견 없이 투자금이 들어올 텐데 안정적으로 다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앞서서 비핵심 자산 매각 이런 부분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라는 대신증권의 분석, 그러니까 한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 언급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각입니다. 이쪽에서 4천억 원 정도 확보되고 그 외에 추가 자산도 팔아서 이쪽으로 돈을 대는 흐름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굉장히 볼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소명할 예정이다. 6월 정기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6월 시점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있나 보죠.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증권이 하나를 보는 이유, 목표 주가 올린 이유, 뒤통수 유증 이후에도 살펴볼 이유 이런 그 부분이 잘 실현화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증권이 한국전력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한국전력. 어쨌든 이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25% 가깝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매수는 유지를 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인데 분기 평균 이거는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1년 사이 7% 성장이 뒷걸음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아시아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흐름들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발전 단가라고 하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가 부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동 변수도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좌우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산업용 판매 단가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판매 단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 판매 대금의 50% 이상 차지하니까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산업용 판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가 53개월 만에 하락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재료 부담은 있는데 뭔가 팔 수 있는 가격은 좀 떨어지니까 한국전력에게는 비용 구조상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판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판매 수익도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비용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연료 세금 혜택 종료, 시간 계절 요금 인하, 그리고 탄소 배출권 비용 상승 이게 크든 작든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실적에서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원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연료, 전력 구입이 늘 수 있고 그리고 3월 이후 에너지 원자재가 또 높고 환율 이런 부분 같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원가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것에서 좀 안타까운 요소는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이 리스크 이런 부분이 안정화된다면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전력 좀 멀어져 가죠. 떨어지고 있는 목표 주가 가격에 대한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 최근 얘기가 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DB증권에서 그나마 이제 볼 화장품주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APR과 한국콜마를 언급을 했습니다. APR은 뭐 워낙 머니코드에서 몇 번 다뤄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저평가된 화장품주에서는 한국콜마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콜마가 한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APR은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적 상향 폭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주가에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됐을 때 일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단선을 좀 달았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출 그리고 성장은 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한국콜바는 저평가인데 화장품 중에 우리가 보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서 DB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점 매수 전략,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신제품 성수기 진입하는 계절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범위 쪽에서 잘해주면서 매출 증가율이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되고 있으니 최근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비수기 끝났고 성수기 진입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상황이고요. 브랜드는 여러 가지 실적이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매출 순위를 올리면서 우리 K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메디큐브 APR 대표적인 브랜드이잖아요. 근데 서구권 시장 선도하고 있는데 이게 전 분기 대비해서도 10%포인트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상위권에 쭉쭉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할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대표적으로 API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종목이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1분기 실적 관련해서 달바글로벌은 매출이 4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 쪽에서 매출을 좀 이끌 가능성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ODM 업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납품하는 그 업체에 관심을 기울여라고 말씀드렸고 앞서서 한국콜마 얘기를 해드렸는데 코스맥스까지 말씀드리면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런 실적 성적표 굉장히 중요하도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이 계산해 보는 바 견조하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주 손이 혹시 가시는 분들은 옥석가리 실적별로 잘 하셔서 이런 리포트 눈여겨보시면서 전략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꺼내봤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간밤에 그리고 새벽에 마감 상황을 보니까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7%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땡큐 삼성을 외쳤거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5라고 해서 테이크 아웃을 발표했는데요. AI5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칩을 만들어서 대기로 한 그 칩이죠. 테이크 아웃이라는 것은 칩 설계 거의 마지막 단계를 일컫습니다. 그 이후에 파운드리 공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고 시공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그 직전 단계, 칩 설계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스크 CEO는 대규모 양산을 하겠다, AI5 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AI5가 얼마나 대단할까 싶어서 봤더니 그 데이터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4 대신 그 이전 칩이고요. 성능이 40배, 그리고 메모리는 9배, 연산 능력은 8배 탁월한 거, 우위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단일 칩으로 봤을 때는 H100급, 그리고 듀얼로 봤을 때는 블랙웰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용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력을 먹는 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적인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듀얼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은 삼성과 TSMC가 지금 동시에 생산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주에 있는 거고 TSMC는 이제 애리조나에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AI4라고 해서 이게 전일 모델인데 이걸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7월이었습니다. 테슬라와 계약을 장기간에 했습니다. 8년간. 165억 달러 계약을 했는데 이제 AI5에서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CEO는 땡큐 삼성 and TSMC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AI 차세대 칩 원만하게 진행이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AI4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만 보더라도 훨씬 뭐랄까 인간보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안정성이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5의 의미가 있는 게 차량을 넘어서 그냥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AI5 칩이 중점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더 한 단계 나아간 혁신적인 칩, 이 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AI4 지금 하고 있고 AI5 지금 청사진 공개가 됐고 AI6 그 다음 모델일 텐데 12월에 테이프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규 칩 양산, 그거 관련해서 주기를 좀 더 축소해서 빠르게 선보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기가 1년 단위, 12개월이었다면 3개월 축소해서 9개월 단축해서 그 다음 칩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선보이겠다, 이런 의지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테슬라는 완전 AI 수직 통합 기업이 된 듯합니다. AI 하드웨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있고 이런 게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됐을 때 칩을 만들어 납품하는 삼성전자에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TSMC 관련해가지고 장 막판에 관련 실적 이런 부분 잘 반영하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뒷심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들어가 봤거든요. 3천조 원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가 3천조? 굉장히 짜릿하잖아요. 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기존은 27만 원이었는데 33만 원으로 올렸고요. SK하이닉스는 145만 원 기존 목표가였는데 17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국내 증권사로만 봤을 때 삼성전자의 최상단 목표 주가는 36만 원 현재까지 KB증권에서 나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90만 원짜리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다라는 점, 이전에 머니코드에서 해드렸으니까 찾아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가 3천조 원일까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이런 부분으로 기준을 매겼더라고요. 지금은 합산해서 2천조 원. 근데 넥스트 다음은 3천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 성장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 매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고요. LTA라고 해서 이제 빅테크 그리고 GPU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슈퍼 사이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됐으면서 기업들 전반적으로 그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머금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썼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사이에 거의 270% 가까이 성장하면서 이런 단위 나오고 있고요. 내년은 1조 달러까지 더 늘어나는 흐름들. 일단 올해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264% 성장이니까. 그리고 내년은 한 3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이 3천조 원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 둘 합산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작년 90조에서 올해 605조 그리고 내년은 742조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죠. 작년은 90조였는데 올해 600조 그리고 내년엔 700조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이런 부분 재평가를 누누이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눠봤더라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범용 D램, HBM, 낸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강력한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범용 D램 보면은 장기 계약으로 인해 2분기 10% 중반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2027년 말까지 사실상 모든 공급이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수주가 다 완료돼 있다. 고객사들이 물량을 선점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은 수익성 쪽에서 또 탁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올해 HBM 시장에서 1년 사이에 평균 판매 단가가 42%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봤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TLC, QLC, KB 캐시 이런 부분 쭉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낸드 제품이 많아지는데 더구나 여기에도 가격 수익성까지 더해지니까 긍정적인 효자 섹터 역할을 하겠고 근데 여기 이제 공급업계가 최소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얘기는 공급량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바 그렇기 때문에 더 희소한 가치 때문에 가격이 더 튈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조인데 다음 정거장은 시총 합산 3,000조까지 갈 것이다.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PSK 홀딩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PSK 홀딩스는 AI 후공정 대표 주자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 7% 상향 조정해서 목표가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비중 확대 전략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든든한 고객사 TSMC입니다. 네, TSMC에서 투자를 당연히 확대를 하면서 매분기 실적이 고루고루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어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칩을 다발로 묶어가지고 성능을 확 향상시킨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 유력 기술입니다. PSK 홀딩스, 그리고 코어스, 그리고 HBM 후공정 쪽 독보적인 점유율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TSMC가 되겠죠. TSMC야 대만 이건 이제 후공정 외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이제 증설을 가속하다 보니까 후공정 장비 많이 들여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먹을거리가 좀 풍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HBM 향 후공정 투자 재개하면 당연히 물량 많이 수주할 것 같고 그럼 추가적으로 매출 붙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고객사가 있습니다. ASE 여기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전 세계 6개 신규 공장을 착공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따지면 설비 투자가 아무리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사상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후공정 장비 특히 이제 AI 쪽 대표 주자가 매출, 이익단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PSK 홀딩스, PSK 각각 다른 종목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또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는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00달러 정도 바라보더라고요. 일단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서 이 모든 발단이 시작이 됐고요. 걸프만 지역 이쪽에 이제 원유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하루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정도 생산 차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IEA라고 해서 이 국제 유가 이런 부분 협회이죠. 근데 어떤 분석을 했냐면은 그 해협이 이제 개방될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도 오르는 거고 시장도 반응하고 이러는 건데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4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개방됐을 때 2주 내에 한 50% 재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는 한 6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 좀 계산해 보니까 6주 후는 6월까지 가더라고요. 6월 17일에서 7월 초, 7월 1일까지 갑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도 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고루고루 좀 잘 된다면, 순항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은 어떻게 될까? 이건 좀 불확실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역시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증산이 이제 제한이 되게 되면은 대체 원유 확보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시기적인 부분과 뭐 양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종전이 되더라도 향후 유가는 100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계속 높네? 그러면 투자 전략에서 뭘 봐야 되느냐? 정유화 이쪽이 또 섹터가 연결이 될 텐데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비중 확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산업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쟁 종전을 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정유화학에 대한 메리트, 고유가 이런 쪽으로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글로벌리 업황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괜찮아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 HD 건설 기계 아마 머니코드에서는 처음 언급해 드릴걸요. 삼성증권의 리포트였고 바닥을 이제 박박 끼고 이제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관점에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엔진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치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 밸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여기 있거든요. 글로벌 건설 장비 쪽입니다. 이쪽에 sek터에 대한 그런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HD 건설 기계 역시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4년 만에 상승률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업황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선진 시장 판매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대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4년 완전 죽을 썼습니다. 급감을 했다가 현재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선진 시장 일단 판매는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판가가 인상됐을 때 수익성이 또 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실적에 대한 메리트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발전용 엔진, 방산용 엔진 이런 부분에서 또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선호가 강화되면서 글로벌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HD 건설 기계는 뭐가 좋을까라고 봤더니 워낙 예전에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좋아지는 와중에 같이 붙는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삼성증권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미 재고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도 좀 떨어지면서 이건 이제 수익성 개선에 괜찮은 요소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 긍정적인데 좀 반등하고 있으니까 회복 속도도 가속되는 바 HD 건설 기계의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 업황송 안정적인 실적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타 업종, 타 기업 대비 안정적인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SK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SK바이오팜 하면 뇌전증 치료제가 딱 머리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엑스코프리. 그런데 엑스코프리 그 다음 신약하면은 물음표입니다. 떠오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막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놓은 게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신약 이런 이슈도 있고 일단 이유는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그러니까 종전 돼도 유가는 10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 같고 어쨌든 고유가 되면 고물가일 게 뻔하고 그러면 또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럴 텐데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자본 비용, 회사가 쓰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판관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기에 주요 신약은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인데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후속 신약 출시가 또 지연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엑스코프리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관심을 받았고 또 30% 이상 영업이익을 실적 데이터로 내줬기 때문에 한동안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핫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후가 뭐냐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한 200%는 성장을 해서 꾸준히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이나 도매 이쪽 물량 동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동아 ST가 우리나라를 필요해서 30국 정도의 뭔가 이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동아 ST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치는 않는데 여기 하나증권에서는 이걸 추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고객사가 신규 국가 이제 확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객사를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서 마일스톤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판매는 잘 되고 있고 미국 시판은 하반기에 있고 로열티도 기대되는 반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신약 이런 부분이 한번 딱 터져줘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이 없는 건 아닙니다. 5개 정도 이상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 부분에서 R&D, 연구개발 지속적으로 이런 신약 개발 업체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550억 원이 증가하면서 연간 판매비가 5,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이런 부분이 고요. 앞으로 신약 개발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된다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학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여러 가지 신약 후보 물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과연 그 단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모멘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 싶고 하나증권 목표 주가 하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JP모건에서 8만 원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한 6%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기대치는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1,000원으로 내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조금 이제 스크래치 이런 부분이 좀 염두가 됩니다. 이제 브라질 매출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된 거 있고 역시나 좀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면 기업 쪽에서 비용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비용도 있고 마케팅 비용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실적을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제 3월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클래시스 JP모건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1분기가 저점이 되고 앞으로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보시고요. 삼성증권 주가 변동성 우려 고착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8만 1,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쏠림 현상이 지금 스페이스 X 관련한 우주항공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에 머물고 있고요. 또 하나 이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리튬 관련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쪽으로 확장해서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 흐름이 오전장에 강하게 이들 섹터로 자금이 쏠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저희가 전략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전 세계 국가 33개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하나 작가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붙을지에 대한 관련 전략 자세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금이 이 코로나19 관련주, 그러니까 진단키트, 백신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WHO가 이번 BA.3.1을 시카다 변이라고 명명을 했고 감시 대상 변이로 분류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변이가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입원 환자 수가 아직 제한적인 수준으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포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고위험군 아니면 이제 유행 추이를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변이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됐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투심 때문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33개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 관련이겠죠. 과연 들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만 어쨌든 진원, 생명과학 등이 상한가를 가고 신풍 제약이 21%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는 등 투심은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관련주 투자 유의사항이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항상 변이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관련주는 헤드라인 하나 정도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제 실적이 붙을 수 있는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만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테마주에 따라 붙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원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중증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존 치료제로 듣지 않는다, 기존 백신으로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변이가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감기의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 또한 감기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도 감기처럼 매년 변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 팬데믹 때처럼 진단키트주가 다 같이 10배씩 올라가고 마스크나 치료제 개발사들이 다 같이 많이 폭등을 하는 장세로 단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야만 계속해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정책이나 재고 소진성 반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창궐하면서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중증 환자 비중 확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단기 테마의 성격은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잘 보면서 이 관련주 전략 좀 세워봐야 되지 않나 그런 주의사항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강하나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유의사항까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시장 현재 이 구간은 이렇게 코로나19 재유행 관련주 그리고 이 스페이스 X 관련한 우주 항공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배터리 관련주로 또 얽혀 있죠. 이런 세 가지 섹터가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 되겠습니다. 그것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리튬 겨울 안녕 이 부분인데 2년 동안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이게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뉴욕 증시의 요소를 받아서 출발했고 그게 전반적으로 오전장을 끌고 가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버 말을 보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가 뛰겠다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엘버 말을 왜 봐야 되느냐? 이게 세계 최대의 리튬 공급 업체인데 뉴욕장에서 16%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엘버말이 올해 흑자 전환 이런 부분 전망이 되면서 리튬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도 든든한 뒷백이 돼주고 있는데 그런 관련 리튬 수요가 최대 40%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엘버말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단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에 기대어가는 흐름인데 이제는 시장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ESS 수요가 급부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력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큰 배터리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배터리랑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약 2.7배나 급등했습니다.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6월이 저점이었는데 그때 가격을 써놨고요. 지금 가격을 써놨습니다. 그로 봤을 때 거의 3배 이상 뛰었다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2년간 찬 겨울을 맞았던 리튬, 이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지금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40% 오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도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중국 쪽에서 광산을 규제하는 게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줍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늡니다. 그러면 리튬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는 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연관성 오늘의 시장에서도 반영된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엘버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칠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올랐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구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정책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을 갖고 있으니 기반이 미국과 칠레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특히 리튬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눈여겨볼 수 있겠죠. 오늘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 포스코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적으로 리튬 관련된 기업입니다. 호주, 그런 부분에서도 인수한 흐름들이 있었죠.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 외에 포스코 관련주들 앞으로 그리고 그 외에 오늘 같이 오르고 있는 리튬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이 연관성 안에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IM증권에서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내놔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올려잡았는데 4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리튬도 중요한데 여기서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철강 이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철강, 배터리 소재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챙겨봐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리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IM증권은 리튬 말고도 철강에서 붙는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 더 긍정적이고 열연, 이 주요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열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인상 성공할 가능성 있다라고 하고요. 냉연 같은 거 이거는 열연을 한 번 더 재가공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게 냉연입니다. 그리고 GI 같은 경우에는 아연 도금 강판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식되지 않게 철강을 코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열연 가격 같이 높게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만 그리고 5만 이쪽으로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에서 실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섹터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쳐갔으니까요. 사상 최고치 넘어서는 흐름들 나타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잠시 주춤하더라도 최고치에 근접하려는 노력들은 이번 주 내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관련 주식 전략을 제시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1차 목표는 이게 아닐까요? 전쟁 전에 밸류로 회복을 하는 거. 잘 안착한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를 엿봐야 되니까요. 그런 흐름인데 전쟁 전, 그러니까 2월 말쯤이었습니다. 이때 봤을 때 PER은 10.96배였고 PBR은 1.67배였는데요. 이걸 최근 시장에 좀 대입을 해봤을 때 최대 8,111포인트까지 나오고요. 6,759 정도부터 이렇게 밴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밴드가 벌어지냐? 라고 해서 그 이유는 써놨는데 급격한 이익 추정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표가 6,759에서 한 8,100선까지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익 추정치 이런 부분 때문에 갭이 있다고 말한 바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PER은 이익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그런 8,000은 아니고 PBR로 봤을 때 6,759 정도겠네. 현실적인 목표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이전에 그 주가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국면에 예전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거 한국투자증권이 분석하기로는 시총으로 봤을 때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이 무려 59.2% 거의 60% 가까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와 금융 섹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격 회복이 먼 그런 업종이 되겠고요. 그중에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자꾸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나쁠 것이 없는 섹터이다 이렇게 분석한 듯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갔을 때 이익은 상향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이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결론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종목을 분석했냐 봤더니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된 이 종목들이었습니다. HD 현대, 에코프로비엠, 로보티즈, 영업무역, HBSP,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롯데지주, 하나마이크론, 대신증권, 시어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리포트 보시면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분석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주가, 밸류 이런 부분은 낮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신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K방산을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 183만 원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현대 로템을 28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시장 컨센서스를 좀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12% 정도. 그래서 1분기가 실적의 접점이다. 저점 부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 K9 자주포에 관해서 좀 인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리스크에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우디와 루마니아 쪽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모멘텀도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약간 비슷한 게 1분기 실적은 뭐 어느 정도 예상에 좀 부합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1분기가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라크 수주도 약간 지연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글로벌 대비 현대로템은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위아의 방산 이슈 모멘텀, 페루의 수주 가시성 이런 부분은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두 가지 분석을 해드렸지만 공통적인 거는 1분기 실적이 바닥이 되겠다. 2분기부터는 마진이 개선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원화 약세 있는데 수출 기업에게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은 있고. 근데 시장의 관심은 실적보다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주 고가는 얼마큼 채울까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앞서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하기로 수주 모멘텀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싶어서 봤는데 최고 상단 궁금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0만 원으로 최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현대로템은 키움 34만 원으로 목표 주가 유지하는 흐름이 있었으니까 최근 목표 주가 전략 이런 부분도 함께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이 ESS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쪽 에너지 화학 이쪽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거 에너지 화학 이 섹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는 예상 대비해서 대폭 상회하면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약간 리스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유가가 급 떨어졌을 때 그런 부분으로서는 재고 쌓아놓은 것이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 있잖아요. 그걸 태양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태양광이 좋다라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 쪽에서 모듈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당연히 판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잡고 있고요. 스페이스X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 관련주 그러니까 우주항공 섹터가 동반해서 들썩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업체에 관심이 또 많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했을 때는 가장 메리트 있는 거는 태양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프라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중동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쪽에서는 또 정상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최소 8개월에서 1년 이상, 2년 가까이 그렇게 좀 소요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2029년까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차질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재고 확보에 대한 수요는 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료 수급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멘텀에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유화학은 좀 종목은 좀 픽해놨습니다. 효성 TNC, 롯데 정밀, 유니드 이게 어떻게 보면 원료 수급이 안정적이면서 2분기 실적이 괜찮을 종목인데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만 메리트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한 거죠. 그 압축 전략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유입니다. 정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태양광 그리고 석유화학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거고요. 일단 정제설비 타격 글로벌 4% 이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제마진 강세는 좀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리스크는 원료 조달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 상한제 리스크 이 부분,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지금 원료 조달이 우려가 되니까 중동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뭐 이런 부분 많이 줄인 대신에 미국, 호주, 서아프리카 이쪽은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수에 맞은 압박이 우려가 있는 가격 상한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앞 섹터보다는 뒷전으로 지금 밀쳐진 그런 상태인데요.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자하실 때 이 부분만 보시면 되죠.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이게 골자였으니까 잘 챙겨보시죠. 네.
그런데 이제 S51 요 종목 우리가 어쨌든 그 안에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51은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 밴드가 좀 비슷합니다.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올려잡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S51을 이렇게 뽑아서 얘기했길래 같이 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올려잡았습니다. 15만 원 상향했고요. 매수는 유지이고요. 지금 수요는 굉장히 붓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타이트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으니까 올해부터 28년까지 봤을 때 정유 수입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높여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상승했고 정제 마진 강했고 이런 흐름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쟁 종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고마진 기조가 지속이 될까라는 우려인데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고마진 기조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S51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 수요 강력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단기 수급 불확실성 해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된다면 주가는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시나 마진이 견조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잡을 수 있는 흐름 S51에게 자체적으로는 힘이 있다. 이렇게 국내 증권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화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2% 넘는 급등세가 있었고 장중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5, 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두 자릿수 장중에 올라간 이유는 휴머노이드 이쪽에 올라탑 흐름 이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대신증권이 자화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화전자 분석은 대신증권이 오롯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기존 대비 11% 올려잡았고요. 1분기 영업이익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사이에 4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 가깝게 내년은 17% 올려잡았는데 이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고객사 프리미엄 그쪽 모델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좋았고 여기가 워낙 그 손떨림 방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흐릿하게 하는 잘못 손 떨고 이러면은 사진이 흐릿하게 찍히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그런 제품을 낸다라고 보시면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OIS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쪽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굉장히 구동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로봇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이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 농후하다고 하고요. LG 이노텍과 협력하면서 북미 순수 전기차와도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액추에이터 이런 쪽에서도 구동 부품 이런 쪽으로 활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화전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84,000원을 올려잡았는데 기존 대비 20%나 올려잡은 겁니다. 목표 주가 이 정도면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최상단이고요. 하반기 이후에 내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지금은 밸류 부담 좀 완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 이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못 나올 것으로 보여요. 오늘도 주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하지만 1년 사이에 봤을 때 거의 100% 정도 뒷걸음질 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이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공급사 캐펙스 이런 부분을 좀 늘렸을 때 그게 작년 11월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사 입장에서는 매출 인식이 뒤늦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4, 5개월 소요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하반기 이후에 실적을 더 좋게 평가하면서 1분기 안 나올 거지만 목표 주가는 올리는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장비사 좀 매출 실적은 좀 그렇게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수준은 내년에 반영되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태양광 장비나 아니면 북미 고객사 양 매출 이런 부분이 10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가 된다라는 점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후에도 투자하실 때 반영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